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기업 총수들이 미국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공장 설립하겠다, 투자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5% 선으로 후퇴를 했거든요. 결국 이게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바이든이 IRA를 표방을 하면서 전기차 들어오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끌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UAW, 미국의 자동차 노조, 전미 노조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 세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공장이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 실제 바이든이 좋은 정책을 폈죠. 근데 트럼프가 틈새를 노린 거죠.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바이든이 2032년부터 전체 차량의 68% 전기차로 보급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3대 중에 2대가 전기차예요. 그런데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부품수가 30% 적으니까 니네 일자리 30% 없어질 거야. 내가 IRA 폐지해 줄게라고 공약을 했고, 그로부터 UAW 지지를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약이 약간 모디파이가 됩니다. 왜냐? 미국의 IRA 때문에 지금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들이 가서 세팅해놓고 한국 기업이 진출한 게 막대하거든요. 수십조를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나 미국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백지화는 아니고 조절이 될 걸로 보여지고, 결국은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외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미국이다 보니까 약간의 조절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테슬라만 막대한 돈을 벌고 있고요. 전기차에서 이번에 현대기아가 7월까지 2위 막 하고 있거든요. GM이나 포드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차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패권을 가져온 것도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느 나라든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가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 친환경 정책,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이런 어떤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게 꼭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자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했었고, 가만 보니까 130년 자동차 역사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게 생긴 거죠. 10년 동안의 전기차 시장,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의 절반이고 뺏어갔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의 55%를 중국의 BYD하고 CATL이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패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IRA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보조금 차 한 대당 7,500불씩을 주면서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좋은데 테슬라 이외에 중국하고 한국 기업들 차가 더 많이 팔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를 하고 중국산 배터리 견제를 해도 포드나 GM은 전통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거든요. 근데 포드하고 GM이 맥을 못 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전기차에서 포드, GM이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GM과 포드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전기차를 확 밀어붙였을 때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파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위해 국가, 그 다음에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 이란에 속해 있는 기업체의 어떤 제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을 좀 많이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퍼센트도 연도별로 IRA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CATL하고 합자회사 차리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모든 원소재,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2010년부터 전 세계 광산을 사들이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하면서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 국가끼리 전기차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조건들을 까다롭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제하고 전기차를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고 속도 조절뿐 아니라 보다 디테일한 어떤 규정들을 만들 겁니다.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한 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30, 4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회사 주가가 절반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배터리 3사가 마켓 시어가 22%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한때 68%까지 차지했던 게 64, 50몇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에 계속 밀리고 있고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캐즘이 아주 창궐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런 보급이 우상향에서 다소 기울기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을 견제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축소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거나 막대한 투자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추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포기하고 공장을 일부 축소하거나 철수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불안에 떠는 이유는 중국을 획기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경계하고 배제할 방법을 찾고 싶고 한국이나 우방 국가들끼리 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흑연광산이요. 음극재의 주재료인 흑연광산이 전 세계에 4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30개가 중국 겁니다. 이미 다 확보를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칠레에 LG인가 SK가 광산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원 소재를 받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칠레에 있는 광산하고 원 소재 받았어? 그러면 중국산이 아니까 오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성 국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적대국의 주요 기업들의 지분이 2대 주주야 그 기업체 물건 쓰지 말라고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가 나이스한 미래 전망을 내세울 수 없는 거고 지속적인 투자에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탈중국이 최우선인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6년 전부터 재작년까지 4년 동안 리튬이온 가격이 8배가 뛰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쫙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기아 자동차 업체다가 배터리 납품할 때요, 배터리 이거 한 팩당 2,500 이렇게 납품하지 않아요. 이 가격에 리튬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원 소재 가격이 계속 뛰니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받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받겠다라고 현대기아하고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배터리 업계가 유리하고 현대기아가 불리하겠죠.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자동차 가격, 판매 가격은 고정인데 배터리 가격이 이번 달, 다음 달 다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중국에서 배터리 리튬이온 가격을 40% 폭락시킵니다. 원자재를 잔뜩 확보해 놓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LG, SK, 삼성은 리튬을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킬로그램당 1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현대에다 납품할 때는 킬로그램당 6만 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 연동제로 배터리를 납품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도 좋고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K배터리의 수익률이 주가나 이런 걸 보면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탈중국이 중요한데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든지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나트륨 배터리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서 탈중국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그동안 잘 버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전체 파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전체 파이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1, 2등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현재 2등이긴 하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성 면에서 테슬라를 얼마큼 앞설 수 있는지. 그다음 또 하나는 보조금을 폐지하면서도 전기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내연기관 대비 가격이 이퀄 아니면 저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 판매되는 경트럭을 포함한 모든 개인용 승용차, 개인용 자가용의 평균 가격하고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의 평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13,000달러 정도 비쌌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우리가 반값 전기차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반값 전기차라는 게
수박 한 통을 반값에 파는 게 아니고 반 통을 반값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형, 경형, 배터리도 조금 실리고 이런 전기차 출시를 통해 가지고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했었죠. 그동안은 가격이 13,000불 비싸더라도 얼리버드, 얼리 어댑터, 신문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매를 했고 그 층은 끝난 거죠. 그럼 일반인들은 내연기관하고 주사위로 굴려봅니다. 연비가 더 좋은지 나쁜지 차량 가격이 저렴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값 전기차가 출시가 돼야 되고 원래 2024년인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하고 내연기관의 평균 가격이 같아지고 올해 말부터는 전기차가 오히려 저렴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2만에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반값 미만의 전기차가 출시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늦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쉽게 이걸 갖다가 장단점이 있다, 이익이 있다라고 판가름하기에는 좀 어렵고 2만 불대의 전기차를 현대기아가 자신감 있게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보조금이 없이도 경쟁이 붙을 텐데 그럴 경우에 가장 큰 경쟁 상대는 결국 중국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폐지는 절대 아닐 거고 축소를 한다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들이요. 정책이 보시면 바이든도 뭐라고 그랬냐면 쿼터제였어요. 쿼터제는 시장 점유율이 몇 % 이상인 기업은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테슬라는 보조금을 못 받도록 IRA의 규정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더니 어떻게 물밑 작업이 있었나?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시장 점유율 50%가 넘어가도 받게 그렇게 정책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표면에 나타난 뭐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100% 다 폐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거고 앨런 머스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혹여 또 폐지 보조금을 전액 폐지한다고 해도요. 실제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보는 데는 이미 한계고요.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켰을 때 주가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의 어떤 가성비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서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가 한 대 팔았을 때 수익률이 한 9,700에서 거의 10,000불 가까이 됩니다. 현대기아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1,0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 한 대 팔았을 때 수익률이 테슬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포드나 GM이 보통 한 $2,200, $4,500 수준으로 결국은 반에 반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종 4개 가지고 180만 대에서 200만 대를 생산하는 테슬라가 상당히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정점을 넘어서 이제는 충전기를 통한 에너지 산업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나 우주 산업, 에너지 산업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통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에너지 산업이나 AI 산업이나 우주 산업 쪽에서 충분히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고 그로부터 회사의 수익률이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